냉장고에 있는 야채통을 뒤지고 계시는군요. 아, 찾았다. 먹지 않은 과일과 채소 속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식단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가게에서 산 아스파라거스예요. 점점 썩고 있습니다. 네. 자, 동기부여를 도와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에는 항산화제라는 멋진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포함해 해로운 모든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려고 항상 신경 쓰는 편이라면 아스파라거스를 드셔야 합니다. 약 94%가 물이고 한 컵에 32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은 아스파라거스를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식사 사이에 계속 포만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감자칩이나 쿠키를 먹을 일이 없어지겠죠. 와, 빙고! 만약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계절성 독감과 감기에 지치셨다면 당근을 드셔보세요. 우리의 면역체계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거든요. 이 새로운 당근 식단으로 시력이 완벽해져서 안경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미신입니다. 시력을 향상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당근 속의 황산화 성분은 해로운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몇 주 동안 하루에 10개 이상의 당근을 먹는다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윌리 원카의 팬이라면 옴파롬파를 떠올려보세요. 파스타가 길티 플레저라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먼저 파스타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만감을 오래가게 해줍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 소스를 제대로 고르세요. 소스에 마요네즈는 넣지 마시고 통곡물 파스타를 드세요. 죄책감 없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정크푸드는 또 있습니다. 팝콘은 섬유질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장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겠죠?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음식은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칼로리가 낮거든요. 버터를 바르기 전이라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팝콘이 스트레스에도 좋다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심지어 세포 수준까지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항산화제는 그 손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팝콘에 소금과 버터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조금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M&M은 건강에 가장 좋은 달콤한 음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M&M의 파란색 염료는 꽤나 마법 같다고 하네요. 몇몇 연구자들은 이 파란색 염료가 척추 부상 후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척추 부상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땅콩버터 샌드위치는 어떨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땅콩버터 2스푼에는 우리의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 3g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인 불포화지방 12g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올리브 오일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무염 땅콩버터를 통곡물 빵에 발라 드세요. 일반 버터는 나쁜 지방이 가득하지만 우리 몸이 비타민 A, D, E, K를 더 잘 흡수하게 돕기도 합니다. 만약 살찌는 게 걱정되신다면 휘핑버터를 드세요. 안에 공기가 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습니다. 어떤 케첩이든 보통 토마토의 좋은 성분 대부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마법의 항산화제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케첩을 드세요. 유기농 케첩에는 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신선한 진짜 토마토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스페인에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스페인은 세계의 선도적인 토마토 생산국 중 하나이니 분명 제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고구마는 달콤하지만 그럼에도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철, 구리, 칼륨과 같이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B6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A 권장량의 120%를 매일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면역체계가 항상 원하는 바로 그 성분이죠. 또한 비타민 A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안색을 개선해줍니다. 박테리아와 음식은 보통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네, 보통 냉장고에 채소를 썩게 만드는 녀석들이죠. 하지만 사우어크라우트와 박테리아는 완벽한 짝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한 소화를 위해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단 적절한 종류여야 하죠. 사우어크라우트는 몸에 나쁜 박테리아를 장에서 쫓아내고 소화기가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쌀을 드실 거라면 현미를 드세요. 흰쌀은 가공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 B의 최대 80%가 의도치 않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타민은 완전히 제거되고요. 게다가 현미밥에는 섬유질이 더 많아서 건강이 좋아지고 포만감을 더 유지시켜줍니다. 멀미나 메스꺼움을 느끼신다고요? 생강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팁도 있어요. 생강은 채취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땀을 흘리게 합니다. 몸속의 고약한 독소가 이 땀을 통해 몸에서 빠져나가고 동시에 불쾌한 냄새도 사라져요. 그리고 생강은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평범한 물은 잠깐 놓으시고 코코넛 워터를 마셔보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보충하고 몇 가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특히 몸의 신경과 근육계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훌륭하게 공급해줍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설탕이든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코코넛 워터를 추천한답니다. 정어리는 영양분이 가득하고 심지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을 키우고 싶거나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면 정어리를 드세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작은 물고기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큰 물고기 못지않게 단백질, 칼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음엔 멸치 피자를 시켜봐야겠어요. 유당불내증이지만 우유의 효능을 누리고 싶다면 케피르를 드셔보세요. 이 발효유에는 유당불내증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여주는 박테리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홍차나 커피를 몇 주 동안 루이보스로 대체해보세요. 루이보스는 홍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인데요.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이 차는 심장 및 신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몸이 카페인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루이보스 차에는 카페인이 없거든요. 게다가 0칼로리니까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가금육의 다리나 날개를 피하는 편이시라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방이 적은 부위는 건강에 좋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다리나 날개 부위에는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위의 고기에는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소화에 필수적인 타우린이 가득 차 있고요. 귀리에는 비타민이 종류별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에도 필수적이에요. 귀리에는 우리를 활기차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곡물보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기까지 하죠. 코코넛 오일은 나쁜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몸무게나 에너지 수준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지방이에요. 또한 코코넛 오일은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도와주고 두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에 코코넛 오일을 바르거나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주 촉촉해질 거예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맛있게 살을 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운 소스를 사용해보세요. 좋아하는 맛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두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때문인데요. 이 화합물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우리 몸의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준을 낮춰줍니다. 2배로 맵게요. 쿠민이나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었고 항염증제 역할도 합니다. 쿠민도 나쁜 박테리아와 잘 싸우며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배가 고파지네요. 그럼 냉장고 정리 잘하세요. 전 점심 먹으러 갈게요. 토요일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 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단음절로 웅얼거렸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새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언어의 주된 목적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구어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스처 맞추기 놀이와 비슷한 의사소통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라고 했어요. 웅얼거리는 건 허용되지 않았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몸짓들이 분명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발성보다 서로를 더 쉽게 이해했어요. 제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언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어 알파벳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글자가 Z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은 J였어요. I와 J가 나란히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글자에서 시작됐거든요. J는 I를 더 예쁘게 쓰는 방법이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J에 음소가 생겼고 자체적으로 별개의 문자가 됐어요. 벌은 매혹적인 생물이에요.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벌의 맛있는 꿀 때문이에요. 하지만 벌들은 최고의 수분 매개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식량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의 침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은 위협을 느낄 때만 쏜답니다. 최악인 점은 벌은 여러분을 쏜 후에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곤충들은 여러분의 피부에서 침을 빼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침은 벌의 소화관, 신경, 근육의 일부예요. 이 모든 걸 잃은 이 작은 생물은 사실 살 수 없어요. 키캣 웨이퍼 사이의 속은 다른 키캣으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제작 중에 문제가 생겨서 키캣바의 기포가 너무 많거나 다른 결함이 있어도 버려지는 건 없어요. 그런 과자는 녹여서 페이스트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기준 미달의 키캣은 다른 키캣바를 채우는 데 사용돼요. 오레오 학은 오레오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예요. 네, 그 쿠키요. 오레오의 흐름과 파괴는 여러 과학 실험의 주제예요. 연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모든 크림이 오레오의 한쪽 면에만 남는 걸까? 오레오를 잡고 여러분이 평소 하던 방식으로 쪼개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동학자는 복잡한 유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에요. 오레오 속을 분석한 후 그걸 유동성의 부드러운 고체로 분류했어요. 건드리지 않을 때 부드럽게 있으면서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흐르는 유체죠. 그렇다고 오레오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쿠키를 쪼개는 동안 가하는 압력에 따라 안쪽의 크림이 활동할 것이란 의미예요. 크림을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요령은 간단히 비트는 거예요. 오레오를 천천히 잘 비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크림이 쿠키 양면에 고르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직접 해보시고 효과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편 오레오 학자들은 이 실험을 위한 특별한 기계를 개발했어요. 오레오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히 오레오를 최적의 속도와 각도로 비틀도록 설계됐죠. 잘했어요, 쿠키과학. 아름다운 오후구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잠깐,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저 작은 점은 뭐죠? 아주 잠깐 보였어요. 모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백혈구예요. 눈의 망막 앞부분을 통해 흐르는 모세혈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할 때까지는 이 점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 고리는 인기 있는 노래의 제목만이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말발굽 모양의 지역이기도 해요. 길이는 약 4만 킬로미터고 약 450개의 화산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세계의 모든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이상이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어요. 전체 지진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도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불의 고리에서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예요.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역은 해수면 11,000m 아래에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195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에 75%의 사람들이 흑백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연구에서 단 12%의 사람들만이 여전히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았다고 해요.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종종 흑백 꿈을 더 자주 꾼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1800년대에 자기 사진을 갖는 건 엄청난 사치였어요. 사진 속에서 웃는 건 유치하고 심지어 무례한 걸로 여겨졌죠. 그리고 적절한 치아 위생도 부족했어요.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즈 대신 푸른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진 포즈를 취하기 전에 신걸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돼요. 이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통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상시 승객들은 최대한 빨리 내릴 수 있어야 해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그걸 푸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둘째, 버스는 무거운 차량이에요.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다 더 천천히 멈춰요. 따라서 승객이 충격을 느끼더라도 크게 다치진 않죠. 달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데이트 중에 실수로 또는 자의로 갈릭 피자를 주문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안 돼요. 구취 제거제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 작은 팁이 여러분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오이 샐러드를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샐러리가 들어간 샐러드를요. 이 섬유질 채소들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구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이 한 조각을 혀와 입천장 사이에 들고 있어 보세요. 구취 제거 효과가 민트와 같거나 더 좋을 거예요.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뾰족한 콧수염, 녹는 시계, 추파춥스 로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알고 보니 추파춥스의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였어요. 이 초현실주의 예술가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게 로고를 막대 사탕 위에 배치할 걸 제안하기도 했죠.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녹색이 아니었어요. 동정과 같은 색이었어요. 즉 구리색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라는 과정으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멋지죠? 미국산과 유럽산 초콜릿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같지 않은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서로 다른 규정들 때문이죠. 유럽 초콜릿은 최소 14%의 건조 우유 고형분을 함유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최저 함량이 12%예요. 유럽산 초콜릿이 좀 더 부드럽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코코아 함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초콜릿 맛이 더 진해요. 마침내 이상적인 공식을 얻게 되기까지 전문가들은 감자칩 모양으로 실험을 해왔었어요. 우리가 칩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곡선 모양은 학명도 갖고 있어요. 이 모양은 큰 문제들을 예방해요. 만약 칩이 다른 모양이라면 봉지에 넣자마자 바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곡선 모양은 칩이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도와줘요. 돔과 아치가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건축물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에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 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로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에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